명심보감 삼화천리와 개성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600년 전 조선 선비들이 매일 되뇌었던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천도는 과연 존재하는가? 내 성품의 욕망과 충동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오늘 50분 동안 3가지 명확한 보상을 얻게 됩니다. 첫째, 현대 직장에서도 통하는 원칙 중심 사고법을 체득합니다. 둘째, 감정과 충동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절차를 습득합니다. 셋째, 일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판단 기준 3가지를 얻습니다. 명심보감의 천리편은 우주의 이치와 인간이 따라야 할 도리를 다룹니다. 개성편은 본성의 경계, 즉 욕망과 충동을 관리하는 실용적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근세까지 모든 교육과정의 핵심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원칙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더욱 절실한 내용입니다. 원문군 천리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1조 천도복선화음 천리소소. 하늘에 도는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음란한 자에게 화를 내린다. 천리는 밝고 밝다. 이 구절은 명심보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천도는 도덕적 질서를 의미합니다. 선과 악에 대한 응보는 반드시 온다는 확신이 조선 사회 전체의 행동 기준이었습니다. 현대 직장에서도 이 원리는 여전히 작동합니다. 한 IT 기업의 팀장이 있었습니다. 단기 성과를 위해 팀원들을 혹사하고 공을 독점했습니다. 처음 2년간은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3년째 되던 해 핵심 팀원들이 모두 이직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연달아 실패했고 그는 좌천되었습니다. 천리소소, 하늘의 이치는 분명합니다. 원칙 중심 사고의 첫 번째 기준은 장기 관점입니다. 2조 적선지 가필유여경 적불선지 가필유여앙.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고 선하지 않은 일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재앙이 있다. 이것은 개인을 넘어 조직과 가문의 원리입니다. 조선시대 문중의 흥망성쇠를 결정했던 철칙이었습니다. 당대의 성공보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을 더 중시했던 이유입니다. 한 제조업체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환경 규제를 피해 불법 폐수를 10년간 방류했습니다. 비용 절감으로 업계 1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던 해 환경부 전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벌금과 정화 비용으로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적불선지 가필유여앙. 쌓인 악행의 대가는 다음 세대가 치릅니다. 원칙 중심 사고의 두 번째 기준은 세대 관점입니다. 3조 천망회 회소이불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성글지만 빠뜨리지 않는다. 천망은 도덕적 질서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당장 보이지 않아도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믿음입니다. 조선의 사법 체계와 사회 윤리의 근간이었습니다. 모 반도체 전자회사의 반도체 부문에 한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경쟁사 이직을 앞두고 핵심 기술 자료를 유출했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는 교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6개월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새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이 출시되자 특허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유출 경로가 추적되었고 그는 구속되었습니다. 천망회 회소이불실. 하늘의 그물망은 성그러 보여도 놓치지 않습니다. 원칙 중심 사고의 세 번째 기준은 완전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원문군 개성편 핵심 내용입니다. 1조 성자천지소이여와 불가사지유소오염. 성품은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이니
더럽혀지게 해서는 안 된다. 개성편의 첫 구절은 인간 본성의 신성함을 강조합니다. 성리학에서 성품은 하늘로부터 받은 완전한 것이라 봤습니다. 후천적 욕망과 환경이 이를 흐리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자아 정체성과 맥이 닿습니다. 한 대기업 임원이 승진 경쟁에서 밀리자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를 도용했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작은 거짓말들이 늘어났습니다. 동료 비방, 실적 조작, 골프 접대비 유용까지 번졌습니다. 2년 후 내부 감사에 걸려 해고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한 말입니다. 처음 한 번 넘어선 선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 본성 보호의 첫 번째 원칙은 첫 번째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2조. 분노지의 심 어맹수. 분노의 해는 맹수보다 심하다. 분노는 개성편에서 가장 경계하는 감정입니다. 순간의 충동이 평생의 인격을 무너뜨린다고 봤습니다. 조선시대 관료들은 분노 관리를 필수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한 병원 과장의 사례입니다. 신입 간호사가 실수로 차트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그날 그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순간 폭발해서 신입을 환자들 앞에서 모욕했습니다. 30초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이 SNS에 퍼졌습니다. 병원평가위원회에 신고되었고 그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15년 쌓은 명성이 30초에 무너졌습니다. 감정 관리의 두 번째 원칙은 90초 정지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분노가 나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정당한 분노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이 경계하는 것은 통제되지 않은 충동적 분노입니다. 원칙과 절차를 거친 분노는 정의의 실현 도구가 됩니다. 3조. 주색 제기 사도장 인인도제리면장. 술, 색욕, 재물, 화로된 4개의 담장이 있어 사람마다 모두 그 안에 숨어 있다. 4대 욕망은 인간의 보편적 약점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이 4가지를 동시에 경계했습니다. 현대에도 직장인의 대부분 실수가 이 4범주에서 나옵니다. 한 금융회사 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주색 잡기를 좋아했습니다. 유흥비가 월급을 넘어서자 회사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썼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회계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음주량이 더 늘었습니다. 악순환이 2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내부 감사에서 발각되어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4대 욕망 관리의 세 번째 원칙은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 붕괴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천리의 원칙은 장기 관점, 세대 관점, 완전성 믿음으로 판단 기준을 만듭니다. 개성의 실천은 첫 경계 지키기, 90초 정지법, 4대 욕망 통제로 일상을 관리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현대 직장인이 흔들리지 않는 내적 좌표계가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원문군을 다시 한번 통합하고 심화하면 군자유 3개 소지시혈기미정 계지재색. 군자에게는 3가지 경계가 있다. 젊을 때는 혈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색을 경계하라. 이 구절은 논어에서 나온 것으로 개성편에도 인용됩니다. 연령대별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실용적 지혜입니다. 젊을 때 색, 중년에 투, 늙어서 득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30대 벤처 창업자의 사례입니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생활이 화려해졌습니다. 고급 클럽 출입, 여러 여성과의 관계, SNS 과시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사생활 논란도 따라왔습니다. 집중력은 떨어졌고 사업 판단력도 흐려졌습니다. 결정적으로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었습니다. 2차 투자 유치에 실패하며 회사는 정리되었습니다. 혈기미정의 시기, 색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심화조목, 욕수불가거 구가절이야. 욕망은 비록 없앨 수는 없지만 추구하는 것은 절제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욕망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추구 방식의 절제를 강조합니다. 금욕주의와는 다른 중용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절제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절제의 기준입니다. 개인의 의지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확한 시스템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한 대형마트 점장의 실천법입니다. 매출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과도한 야근을 시키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미리 정해둔 원칙이 있었습니다. 월 연장 근무 60시간 초과 금지, 주말 근무는 2주에 한 번만. 욕구가 생길 때마다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매출이 조금 낮았지만 직원 만족도가 높아져 이직률이 줄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절제의 핵심은 미리 정한 구체적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응용 조목, 심정 이후 신수, 신수 이후 가제. 마음이 바른 뒤에 몸이 닦이고 몸이 닦인 뒤에 집안이 다스려진다. 이것은 대학에서 나온 수신제 가치 국평천하의 순서입니다. 개인 수양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유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현대 조직 관리학에서도 같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 능력이 높은 리더일수록 팀 성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개인의 원칙과 절제가 조직의 문화로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한 중견기업 CEO의 실천 사례입니다. 매일 아침 5시 기상, 1시간 독서, 30분 운동을 10년간 지켰습니다. 임원진도 자연스럽게 아침 일찍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는 정시에 시작하고 정시에 끝났습니다. 불필요한 야근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고 이직률은 업계 평균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정신수가제의 실제 작동 원리입니다. 명심보감의 천리와 개성 사상은 현대 조직 심리학의 핵심 개념들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조직 행동론에서 말하는 윤리적 리더십은 천리 사상과 같은 맥락입니다. 단기 성과보다 장기 원칙을 중시하고 개인 이익보다 조직 전체를 생각하는 리더십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연구에 따르면 윤리적 리더십을 보이는 기업들이 10년 장기 성과에서 평균 2.5배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논어의 군자는 의를 숭상하고 소인은 이를 숭상한다라는 말씀도 같은 원리입니다. 의는 옳음의 원칙이고 이는 개인적 이익입니다. 600년 전 조선이나 지금이나 리더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맹자의 측은지심은 개성편의 감정관리와 연결됩니다. 맹자는 인간에게 4가지 선한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입니다. 이 중 수호지심은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인데 분노와는 다릅니다. 수호지심은 원칙에 근거한 정당한 감정이고 분노는 통제되지 않은 충동적 감정입니다. 현대 감정지능 이론에서도 같은 구분을 합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표현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중시합니다.
다니엘 꼴먼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지능이 높은 관리자의 팀이 30%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지연 만족 실험도 개성편의 절제와 맥이 닿습니다. 4살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고 15분 기다리면 하나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린 아이들을 20년 후 추적했더니 SAT 점수가 평균 210점 높았고 비만율은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어릴 때의 절제 능력이 평생을 좌우했습니다. 이 모든 연구들이 600년 전 명심보감의 지혜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실천 방법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원칙 기준 3단계입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이것이 10년 후에도 옳은 일인가를 묻습니다. 내 자녀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일인가를 확인합니다. 완전히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 일인가를 점검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관리 90초 시스템입니다. 화가 나면 즉시 숫자를 1부터 90까지 센다. 그 사이 심호흡을 10번 합니다. 90초 후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인가 감정 분출인가를 자문합니다. 세 번째는 4대 욕망 모니터링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술 때문에 후회한 일이 있었는지, 돈 때문에 원칙을 굽힌 일이 있었는지, 감정 때문에 실수한 일이 있었는지 점검합니다. 네 번째는 미리 정한 경계선 지키기입니다. 이 일은 내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을 연습합니다. 다시 생각해보고 내일 답변 드리겠습니다라는 시간 확보 문장을 준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라는 한계 설정 문장을 익혀둡니다. 다섯 번째는 일일 성찰 3분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한 일 중 가장 원칙에 맞는 일 하나와 가장 부족했던 일 하나를 떠올립니다. 내일은 어떻게 개선할지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8. 리캡 앤드 예고 3분. 오늘 우리가 명심보감을 통해 확인한 것은 원칙 중심의 삶이 결국 가장 실용적이라는 진리입니다. 천리는 장기 관점의 지혜를 주었고 개성은 일상 관리의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선비들이 매일 새겨들었던 이 원칙들이 현대 직장인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좌표계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권학편과 안분편을 다룹니다. 배움에 대한 자세와 현재 상황에 만족하며 사는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평생학습 시대의 올바른 공부법과 과도한 욕심을 절제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명심보감 3화 천리와 개성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600년 전 조선 선비들이 매일 되뇌었던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천도는 과연 존재하는가? 내 성품의 욕망과 충동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오늘 50분 동안 3가지 명확한 보상을 얻게 됩니다. 첫째, 현대 직장에서도 통하는 원칙 중심 사고법을 체득합니다. 둘째, 감정과 충동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절차를 습득합니다. 셋째, 일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판단 기준 3가지를 얻습니다. 명심보감의 천리편은 우주의 이치와 인간이 따라야 할 도리를 다룹니다. 개성편은 본성의 경계, 즉 욕망과 충동을 관리하는 실용적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근세까지 모든 교육과정의 핵심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원칙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더욱 절실한 내용입니다. 원문군 천리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1조 천도복선화음 천리소소. 하늘의 도는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음란한 자에게 화를 내린다. 천리는 밝고 밝다.
이 구절은 명심보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천도는 도덕적 질서를 의미합니다. 선과 악에 대한 응보는 반드시 온다는 확신이 조선 사회 전체의 행동 기준이었습니다. 현대 직장에서도 이 원리는 여전히 작동합니다. 한 IT 기업의 팀장이 있었습니다. 단기 성과를 위해 팀원들을 혹사하고 공을 독점했습니다. 처음 2년간은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3년째 되던 해 핵심 팀원들이 모두 이직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연달아 실패했고 그는 좌천되었습니다. 천리소소 하늘의 이치는 분명합니다. 원칙 중심 사고의 첫 번째 기준은 장기 관점입니다. 2조 적선지 가필유여경 적불선지 가필유여왕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고 선하지 않은 일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재앙이 있다. 이것은 개인을 넘어 조직과 가문의 원리입니다. 조선시대 문중의 흥망성쇠를 결정했던 철칙이었습니다. 당대의 성공보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을 더 중시했던 이유입니다. 한 제조업체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환경 규제를 피해 불법 폐수를 10년간 방류했습니다. 비용 절감으로 업계 1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던 해 환경부 전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벌금과 정화 비용으로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적불선지 가필유여왕 쌓인 악행의 대가는 다음 세대가 치릅니다. 원칙 중심 사고의 두 번째 기준은 세대 관점입니다. 3조 천망회 회소이불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성글지만 빠뜨리지 않는다. 천망은 도덕적 질서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당장 보이지 않아도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믿음입니다. 조선의 사법체계와 사회윤리의 근간이었습니다. 모 반도체 전자회사의 반도체 부문에 한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경쟁사 이직을 앞두고 핵심 기술 자료를 유출했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는 교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6개월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새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이 출시되자 특허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유출 경로가 추적되었고 그는 구속되었습니다. 천망회 회소이불실 하늘의 그물망은 성그러 보여도 놓치지 않습니다. 원칙 중심 사고의 세 번째 기준은 완전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원문군 개성편 핵심 내용입니다. 1조 성자천지소이여와 불가사지유소오염 성품은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이니 더럽혀지게 해서는 안 된다. 개성편의 첫 구절은 인간 본성의 신성함을 강조합니다. 성리학에서 성품은 하늘로부터 받은 완전한 것이라 봤습니다. 후천적 욕망과 환경이 이를 흐리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자아 정체성과 맥이 닿습니다. 한 대기업 임원이 승진 경쟁에서 밀리자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를 도용했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작은 거짓말들이 늘어났습니다. 동료 비방, 실적 조작, 골프 접대비 유용까지 번졌습니다. 2년 후 내부 감사에 걸려 해고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한 말입니다. 처음 한번 넘어선 선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 본성 보호의 첫 번째 원칙은 첫 번째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2조 분노지의 심 어맹수 분노의 해는 맹수보다 심하다. 분노는 개성편에서 가장 경계하는 감정입니다. 순간의 충동이 평생의 인격을 무너뜨린다고 봤습니다. 조선시대 관료들은 분노 관리를 필수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한 병원 과장의 사례입니다.
신입 간호사가 실수로 차트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그날 그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순간 폭발해서 신입을 환자들 앞에서 모욕했습니다. 30초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이 SNS에 퍼졌습니다. 병원평가위원회에 신고되었고 그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15년 쌓은 명성이 30초에 무너졌습니다. 감정관리의 두 번째 원칙은 90초 정지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분노가 나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정당한 분노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이 경계하는 것은 통제되지 않은 충동적 분노입니다. 원칙과 절차를 거친 분노는 정의의 실현 도구가 됩니다. 3조 주색 제기 사도장 인인도제리면장 술, 색욕, 재물, 화로된 4개의 담장이 있어 사람마다 모두 그 안에 숨어 있다. 4대 욕망은 인간의 보편적 약점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이 4가지를 동시에 경계했습니다. 현대에도 직장인의 대부분 실수가 이 4범주에서 나옵니다. 한 금융회사 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주색잡기를 좋아했습니다. 유흥비가 월급을 넘어서자 회사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썼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회계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음주량이 더 늘었습니다. 악순환이 2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내부 감사에서 발각되어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4대 욕망 관리의 세 번째 원칙은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 붕괴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천리의 원칙은 장기 관점, 세대 관점, 완전성 믿음으로 판단 기준을 만듭니다. 개성의 실천은 첫 경계 지키기, 90초 정지법, 4대 욕망 통제로 일상을 관리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현대 직장인이 흔들리지 않는 내적 좌표계가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원문군을 다시 한번 통합하고 심화하면 군자유 3개 소지시혈기 미정 계지재색 군자에게는 3가지 경계가 있다. 젊을 때는 혈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색을 경계하라. 이 구절은 논어에서 나온 것으로 개성편에도 인용됩니다. 연령대별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실용적 지혜입니다. 젊을 때 색, 중년에 투, 늙어서 득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30대 벤처 창업자의 사례입니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생활이 화려해졌습니다. 고급 클럽 출입, 여러 여성과의 관계, SNS 과시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사생활 논란도 따라왔습니다. 집중력은 떨어졌고 사업 판단력도 흐려졌습니다. 결정적으로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었습니다. 2차 투자 유치에 실패하며 회사는 정리되었습니다. 혈기미정의 시기, 색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심화조목 욕수불가거 구가절이야. 욕망은 비록 없앨 수는 없지만 추구하는 것은 절제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욕망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추구 방식의 절제를 강조합니다. 금욕주의와는 다른 중용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절제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절제의 기준입니다. 개인의 의지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확한 시스템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한 대형마트 점장의 실천법입니다. 매출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과도한 야근을 시키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미리 정해둔 원칙이 있었습니다. 월 연장 근무 60시간 초과 금지, 주말 근무는 2주에 한 번만.
욕구가 생길 때마다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매출이 조금 낮았지만 직원 만족도가 높아져 이직률이 줄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절제의 핵심은 미리 정한 구체적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응용 조목 심정 이후 신수, 신수 이후 가제. 마음이 바른 뒤에 몸이 닦이고 몸이 닦인 뒤에 집안이 다스려진다. 이것은 대학에서 나온 수신제가치 국평천하의 순서입니다. 개인 수양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유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현대 조직 관리학에서도 같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 능력이 높은 리더일수록 팀 성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개인의 원칙과 절제가 조직의 문화로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한 중견기업 CEO의 실천 사례입니다. 매일 아침 5시 기상, 1시간 독서, 30분 운동을 10년간 지켰습니다. 임원진도 자연스럽게 아침 일찍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는 정시에 시작하고 정시에 끝났습니다. 불필요한 야근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고 이직률은 업계 평균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정신수가제의 실제 작동 원리입니다. 명심보감의 천리와 개성 사상은 현대 조직 심리학의 핵심 개념들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조직 행동론에서 말하는 윤리적 리더십은 천리 사상과 같은 맥락입니다. 단기 성과보다 장기 원칙을 중시하고 개인 이익보다 조직 전체를 생각하는 리더십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연구에 따르면 윤리적 리더십을 보이는 기업들이 10년 장기 성과에서 평균 2.5배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논어의 군자는 의를 숭상하고 소인은 이를 숭상한다라는 말씀도 같은 원리입니다. 의는 옳음의 원칙이고 이는 개인적 이익입니다. 600년 전 조선이나 지금이나 리더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맹자의 측은지심은 개성편의 감정관리와 연결됩니다. 맹자는 인간에게 4가지 선한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입니다. 이 중 수호지심은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인데 분노와는 다릅니다. 수호지심은 원칙에 근거한 정당한 감정이고 분노는 통제되지 않은 충동적 감정입니다. 현대 감정지능 이론에서도 같은 구분을 합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표현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중시합니다. 다니엘 꼴먼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지능이 높은 관리자의 팀이 30%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지연 만족 실험도 개성편의 절제와 맥이 닿습니다. 4살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고 15분 기다리면 하나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린 아이들을 20년 후 추적했더니 SAT 점수가 평균 210점 높았고 비만율은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어릴 때의 절제 능력이 평생을 좌우했습니다. 이 모든 연구들이 600년 전 명심보감의 지혜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실천 방법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원칙 기준 3단계입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이것이 10년 후에도 옳은 일인가를 묻습니다. 내 자녀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일인가를 확인합니다. 완전히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 일인가를 점검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관리 90초 시스템입니다. 화가 나면 즉시 숫자를 1부터 90까지 센다. 그 사이 심호흡을 10번 합니다. 90초 후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인가 감정 분출인가를 자문합니다. 세 번째는 4대 욕망 모니터링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술 때문에 후회한 일이 있었는지, 돈 때문에 원칙을 굽힌 일이 있었는지, 감정 때문에 실수한 일이 있었는지 점검합니다. 네 번째는 미리 정한 경계선 지키기입니다. 이 일은 내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을 연습합니다. 다시 생각해보고 내일 답변 드리겠습니다라는 시간 확보 문장을 준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라는 한계 설정 문장을 익혀둡니다. 다섯 번째는 일일 성찰 3분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한 일 중 가장 원칙에 맞는 일 하나와 가장 부족했던 일 하나를 떠올립니다. 내일은 어떻게 개선할지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8. 리캡 앤드 예고 3분. 오늘 우리가 명심보감을 통해 확인한 것은 원칙 중심의 삶이 결국 가장 실용적이라는 진리입니다. 천리는 장기 관점의 지혜를 주었고 개성은 일상 관리의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선비들이 매일 새겨들었던 이 원칙들이 현대 직장인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좌표계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권학편과 안분편을 다룹니다. 배움에 대한 자세와 현재 상황에 만족하며 사는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평생학습 시대의 올바른 공부법과 과도한 욕심을 절제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명심보감 3화 천리와 개성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600년 전 조선 선비들이 매일 되뇌었던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천도는 과연 존재하는가? 내 성품의 욕망과 충동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오늘 50분 동안 3가지 명확한 보상을 얻게 됩니다. 첫째, 현대 직장에서도 통하는 원칙 중심 사고법을 체득합니다. 둘째, 감정과 충동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절차를 습득합니다. 셋째, 일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판단 기준 3가지를 얻습니다. 명심보감의 천리편은 우주의 이치와 인간이 따라야 할 도리를 다룹니다. 개성편은 본성의 경계, 즉 욕망과 충동을 관리하는 실용적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근세까지 모든 교육과정의 핵심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원칙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더욱 절실한 내용입니다. 원문군 천리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1조 천도복선화음 천리소소. 하늘의 도는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음란한 자에게 화를 내린다. 천리는 밝고 밝다. 이 구절은 명심보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천도는 도덕적 질서를 의미합니다. 선과 악에 대한 응보는 반드시 온다는 확신이 조선 사회 전체의 행동 기준이었습니다. 현대 직장에서도 이 원리는 여전히 작동합니다. 한 IT 기업의 팀장이 있었습니다. 단기 성과를 위해 팀원들을 혹사하고 공을 독점했습니다. 처음 2년간은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3년째 되던 해 핵심 팀원들이 모두 이직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연달아 실패했고 그는 좌천되었습니다. 천리소소, 하늘의 이치는 분명합니다. 원칙 중심 사고의 첫 번째 기준은 장기 관점입니다. 2조 적선지 가필유여경 적불선지 가필유여왕.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고 선하지 않은 일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재앙이 있다. 이것은 개인을 넘어 조직과 가문의 원리입니다. 조선시대 문중의 흥망성쇠를 결정했던 철칙이었습니다. 당대의 성공보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을 더 중시했던 이유입니다. 한 제조업체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환경 규제를 피해 불법 폐수를 10년간 방류했습니다.
비용 절감으로 업계 1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던 해 환경부 전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벌금과 정화 비용으로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적불선지 가필 유여왕 쌓인 악행의 대가는 다음 세대가 치릅니다. 원칙 중심 사고의 두 번째 기준은 세대 관점입니다. 3조 천망회 회소이불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성글지만 빠뜨리지 않는다. 천망은 도덕적 질서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당장 보이지 않아도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믿음입니다. 조선의 사법 체계와 사회 윤리의 근간이었습니다. 모 반도체 전자회사의 반도체 부문에 한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경쟁사 이직을 앞두고 핵심 기술 자료를 유출했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는 교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6개월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새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이 출시되자 특허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유출 경로가 추적되었고 그는 구속되었습니다. 천망회 회소이불실 하늘의 그물망은 성그러 보여도 놓치지 않습니다. 원칙 중심 사고의 세 번째 기준은 완전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원문군 개성편 핵심 내용입니다. 1조 성자천지소이여와 불가사지유소오염 성품은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이니 더럽혀지게 해서는 안 된다. 개성편의 첫 구절은 인간 본성의 신성함을 강조합니다. 성리학에서 성품은 하늘로부터 받은 완전한 것이라 봤습니다. 후천적 욕망과 환경이 이를 흐리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자아 정체성과 맥이 닿습니다. 한 대기업 임원이 승진 경쟁에서 밀리자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를 도용했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작은 거짓말들이 늘어났습니다. 동료 비방, 실적 조작, 골프 접대비 유용까지 번졌습니다. 2년 후 내부 감사에 걸려 해고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한 말입니다. 처음 한 번 넘어선 선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 본성 보호의 첫 번째 원칙은 첫 번째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2조 분노지의 심 어맹수 분노의 해는 맹수보다 심하다. 분노는 개성편에서 가장 경계하는 감정입니다. 순간의 충동이 평생의 인격을 무너뜨린다고 봤습니다. 조선시대 관료들은 분노 관리를 필수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한 병원 과장의 사례입니다. 신입 간호사가 실수로 차트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그날 그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순간 폭발해서 신입을 환자들 앞에서 모욕했습니다. 30초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이 SNS에 퍼졌습니다. 병원평가위원회에 신고되었고 그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15년 쌓은 명성이 30초에 무너졌습니다. 감정관리의 두 번째 원칙은 90초 정지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분노가 나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정당한 분노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이 경계하는 것은 통제되지 않은 충동적 분노입니다. 원칙과 절차를 거친 분노는 정의의 실현 도구가 됩니다. 3조 주색 제기 사도장 인인도제리면장 술, 색욕, 재물, 화로된 4개의 담장이 있어 사람마다 모두 그 안에 숨어 있다. 4대 욕망은 인간의 보편적 약점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이 4가지를 동시에 경계했습니다. 현대에도 직장인의 대부분 실수가 이 4범주에서 나옵니다. 한 금융회사 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주색 잡기를 좋아했습니다.
유흥비가 월급을 넘어서자 회사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썼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회계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음주량이 더 늘었습니다. 악순환이 2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내부 감사에서 발각되어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4대 욕망 관리의 세 번째 원칙은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 붕괴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천리의 원칙은 장기 관점, 세대 관점, 완전성 믿음으로 판단 기준을 만듭니다. 개성의 실천은 첫 경계 지키기, 90초 정지법, 4대 욕망 통제로 일상을 관리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현대 직장인이 흔들리지 않는 내적 좌표계가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원문군을 다시 한번 통합하고 심화하면 군자유 3개 소지시혈기미정 계지재색. 군자에게는 세 가지 경계가 있다. 젊을 때는 혈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색을 경계하라. 이 구절은 논어에서 나온 것으로 개성편에도 인용됩니다. 연령대별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실용적 지혜입니다. 젊을 때 색, 중년에 투, 늙어서 득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30대 벤처 창업자의 사례입니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생활이 화려해졌습니다. 고급 클럽 출입, 여러 여성과의 관계, SNS 과시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사생활 논란도 따라왔습니다. 집중력은 떨어졌고 사업 판단력도 흐려졌습니다. 결정적으로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었습니다. 2차 투자 유치에 실패하며 회사는 정리되었습니다. 혈기미정의 시기, 색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심화조목, 욕수불가거 구가절이야. 욕망은 비록 없앨 수는 없지만 추구하는 것은 절제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욕망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추구 방식의 절제를 강조합니다. 금욕주의와는 다른 중용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절제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절제의 기준입니다. 개인의 의지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확한 시스템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한 대형마트 점장의 실천법입니다. 매출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과도한 야근을 시키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미리 정해둔 원칙이 있었습니다. 월 연장 근무 60시간 초과 금지, 주말 근무는 2주에 한 번만. 욕구가 생길 때마다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매출이 조금 낮았지만 직원 만족도가 높아져 이직률이 줄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절제의 핵심은 미리 정한 구체적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응용 조목, 심정 이후 신수, 신수 이후 가제. 마음이 바른 뒤에 몸이 닦이고 몸이 닦인 뒤에 집안이 다스려진다. 이것은 대학에서 나온 수신제가치 국평천하의 순서입니다. 개인 수양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유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현대 조직 관리학에서도 같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 능력이 높은 리더일수록 팀 성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개인의 원칙과 절제가 조직의 문화로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한 중견기업 CEO의 실천 사례입니다. 매일 아침 5시 기상, 1시간 독서, 30분 운동을 10년간 지켰습니다. 임원진도 자연스럽게 아침 일찍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는 정시에 시작하고 정시에 끝났습니다. 불필요한 야근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고 이직률은 업계 평균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정신수가제의 실제 작동 원리입니다. 명심보감의 천리와 개성 사상은 현대 조직 심리학의 핵심 개념들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조직 행동론에서 말하는 윤리적 리더십은 천리 사상과 같은 맥락입니다. 단기 성과보다 장기 원칙을 중시하고 개인 이익보다 조직 전체를 생각하는 리더십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연구에 따르면 윤리적 리더십을 보이는 기업들이 10년 장기 성과에서 평균 2.5배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논어의 군자는 의를 숭상하고 소인은 이를 숭상한다라는 말씀도 같은 원리입니다. 의는 옳음의 원칙이고 이는 개인적 이익입니다. 600년 전 조선이나 지금이나 리더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맹자의 측은지심은 개성편의 감정관리와 연결됩니다. 맹자는 인간에게 4가지 선한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입니다. 이 중 수호지심은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인데 분노와는 다릅니다. 수호지심은 원칙에 근거한 정당한 감정이고 분노는 통제되지 않은 충동적 감정입니다. 현대 감정지능 이론에서도 같은 구분을 합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표현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중시합니다. 다니엘 꼴먼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지능이 높은 관리자의 팀이 30%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지연 만족 실험도 개성편의 절제와 맥이 닿습니다. 4살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고 15분 기다리면 하나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린 아이들을 20년 후 추적했더니 SAT 점수가 평균 210점 높았고 비만율은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어릴 때의 절제 능력이 평생을 좌우했습니다. 이 모든 연구들이 600년 전 명심보감의 지혜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실천 방법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원칙 기준 3단계입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이것이 10년 후에도 옳은 일인가를 묻습니다. 내 자녀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일인가를 확인합니다. 완전히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 일인가를 점검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관리 90초 시스템입니다. 화가 나면 즉시 숫자를 1부터 90까지 센다. 그 사이 심호흡을 10번 합니다. 90초 후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인가 감정 분출인가를 자문합니다. 세 번째는 4대 욕망 모니터링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술 때문에 후회한 일이 있었는지, 돈 때문에 원칙을 굽힌 일이 있었는지, 감정 때문에 실수한 일이 있었는지 점검합니다. 네 번째는 미리 정한 경계선 지키기입니다. 이 일은 내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을 연습합니다. 다시 생각해보고 내일 답변 드리겠습니다라는 시간 확보 문장을 준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라는 한계 설정 문장을 익혀둡니다. 다섯 번째는 일일 성찰 3분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한 일 중 가장 원칙에 맞는 일 하나와 가장 부족했던 일 하나를 떠올립니다. 내일은 어떻게 개선할지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8. 리캡 앤드 예고 3분. 오늘 우리가 명심보감을 통해 확인한 것은 원칙 중심의 삶이 결국 가장 실용적이라는 진리입니다. 천리는 장기 관점의 지혜를 주었고 개성은 일상 관리의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선비들이 매일 새겨들었던 이 원칙들이 현대 직장인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좌표계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권학편과 안분편을 다룹니다.
배움에 대한 자세와 현재 상황에 만족하며 사는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평생학습 시대의 올바른 공부법과 과도한 욕심을 절제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명심보감 삼화천리와 개성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600년 전 조선 선비들이 매일 되뇌었던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천도는 과연 존재하는가? 내 성품의 욕망과 충동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오늘 50분 동안 3가지 명확한 보상을 얻게 됩니다. 첫째, 현대 직장에서도 통하는 원칙 중심 사고법을 체득합니다. 둘째, 감정과 충동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절차를 습득합니다. 셋째, 일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판단 기준 3가지를 얻습니다. 명심보감의 천리편은 우주의 이치와 인간이 따라야 할 도리를 다룹니다. 개성편은 본성의 경계, 즉 욕망과 충동을 관리하는 실용적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근세까지 모든 교육과정의 핵심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원칙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더욱 절실한 내용입니다. 원문군 천리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1조 천도복선화음 천리소소. 하늘에 도는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음란한 자에게 화를 내린다. 천리는 밝고 밝다. 이 구절은 명심보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천도는 도덕적 질서를 의미합니다. 선과 악에 대한 응보는 반드시 온다는 확신이 조선 사회 전체의 행동 기준이었습니다. 현대 직장에서도 이 원리는 여전히 작동합니다. 한 IT 기업의 팀장이 있었습니다. 단기 성과를 위해 팀원들을 혹사하고 공을 독점했습니다. 처음 2년간은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3년째 되던 해 핵심 팀원들이 모두 이직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연달아 실패했고 그는 좌천되었습니다. 천리소소, 하늘의 이치는 분명합니다. 원칙 중심 사고의 첫 번째 기준은 장기 관점입니다. 2조 적선지 가필유여경 적불선지 가필유여앙.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고 선하지 않은 일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재앙이 있다. 이것은 개인을 넘어 조직과 가문의 원리입니다. 조선시대 문중의 흥망성쇠를 결정했던 철칙이었습니다. 당대의 성공보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을 더 중시했던 이유입니다. 한 제조업체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환경 규제를 피해 불법 폐수를 10년간 방류했습니다. 비용 절감으로 업계 1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던 해 환경부 전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벌금과 정화 비용으로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적불선지 가필유여앙. 쌓인 악행의 대가는 다음 세대가 치릅니다. 원칙 중심 사고의 두 번째 기준은 세대 관점입니다. 3조 천망회 회소이불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성글지만 빠뜨리지 않는다. 천망은 도덕적 질서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당장 보이지 않아도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믿음입니다. 조선의 사법 체계와 사회 윤리의 근간이었습니다. 모 반도체 전자회사의 반도체 부문에 한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경쟁사 이직을 앞두고 핵심 기술 자료를 유출했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는 교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6개월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새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이 출시되자 특허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유출 경로가 추적되었고 그는 구속되었습니다. 천망회 회소이불실.
하늘의 그물망은 성그러 보여도 놓치지 않습니다. 원칙 중심 사고의 세 번째 기준은 완전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원문군 개성편 핵심 내용입니다. 1조 성자천지소이여와 불가사지유소오염. 성품은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이니 더럽혀지게 해서는 안 된다. 개성편의 첫 구절은 인간 본성의 신성함을 강조합니다. 성리학에서 성품은 하늘로부터 받은 완전한 것이라 봤습니다. 후천적 욕망과 환경이 이를 흐리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자아 정체성과 맥이 닿습니다. 한 대기업 임원이 승진 경쟁에서 밀리자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를 도용했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작은 거짓말들이 늘어났습니다. 동료 비방, 실적 조작, 골프 접대비 유용까지 번졌습니다. 2년 후 내부 감사에 걸려 해고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한 말입니다. 처음 한 번 넘어선 선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 본성 보호의 첫 번째 원칙은 첫 번째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2조 분노지의 심 어맹수. 분노의 해는 맹수보다 심하다. 분노는 개성편에서 가장 경계하는 감정입니다. 순간의 충동이 평생의 인격을 무너뜨린다고 봤습니다. 조선시대 관료들은 분노 관리를 필수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한 병원 과장의 사례입니다. 신입 간호사가 실수로 차트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그날 그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순간 폭발해서 신입을 환자들 앞에서 모욕했습니다. 30초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이 SNS에 퍼졌습니다. 병원평가위원회에 신고되었고 그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15년 쌓은 명성이 30초에 무너졌습니다. 감정 관리의 두 번째 원칙은 90초 정지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분노가 나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정당한 분노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이 경계하는 것은 통제되지 않은 충동적 분노입니다. 원칙과 절차를 거친 분노는 정의의 실현 도구가 됩니다. 3조 주색 제기 사도장 인인도 재리면장. 술, 색욕, 재물, 화로된 4개의 담장이 있어 사람마다 모두 그 안에 숨어 있다. 4대 욕망은 인간의 보편적 약점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이 4가지를 동시에 경계했습니다. 현대에도 직장인의 대부분 실수가 이 4범주에서 나옵니다. 한 금융회사 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주색잡기를 좋아했습니다. 유흥비가 월급을 넘어서자 회사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썼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회계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음주량이 더 늘었습니다. 악순환이 2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내부 감사에서 발각되어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4대 욕망 관리의 세 번째 원칙은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 붕괴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천리의 원칙은 장기 관점, 세대 관점, 완전성 믿음으로 판단 기준을 만듭니다. 개성의 실천은 첫 경계 지키기, 90초 정지법, 4대 욕망 통제로 일상을 관리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현대 직장인이 흔들리지 않는 내적 좌표계가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원문군을 다시 한번 통합하고 심화하면 군자유 3개 소지시혈기미정 계지재색. 군자에게는 3가지 경계가 있다. 젊을 때는 혈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색을 경계하라. 이 구절은 논어에서 나온 것으로 개성편에도 인용됩니다.
연령대별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실용적 지혜입니다. 젊을 때 색, 중년에 투, 늙어서 득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30대 벤처 창업자의 사례입니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생활이 화려해졌습니다. 고급 클럽 출입, 여러 여성과의 관계, SNS 과시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사생활 논란도 따라왔습니다. 집중력은 떨어졌고 사업 판단력도 흐려졌습니다. 결정적으로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었습니다. 2차 투자 유치에 실패하며 회사는 정리되었습니다. 혈기미정의 시기, 색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심화조목, 욕수불가거 구가절이야. 욕망은 비록 없앨 수는 없지만 추구하는 것은 절제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욕망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추구 방식의 절제를 강조합니다. 금욕주의와는 다른 중용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절제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절제의 기준입니다. 개인의 의지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확한 시스템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한 대형마트 점장의 실천법입니다. 매출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과도한 야근을 시키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미리 정해둔 원칙이 있었습니다. 월 연장 근무 60시간 초과 금지, 주말 근무는 2주에 한 번만. 욕구가 생길 때마다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매출이 조금 낮았지만 직원 만족도가 높아져 이직률이 줄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절제의 핵심은 미리 정한 구체적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응용 조목, 심정 이후 신수, 신수 이후 가제. 마음이 바른 뒤에 몸이 닦이고 몸이 닦인 뒤에 집안이 다스려진다. 이것은 대학에서 나온 수신제 가치국 평천하의 순서입니다. 개인 수양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유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현대 조직 관리학에서도 같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 능력이 높은 리더일수록 팀 성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개인의 원칙과 절제가 조직의 문화로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한 중견기업 CEO의 실천 사례입니다. 매일 아침 5시 기상, 1시간 독서, 30분 운동을 10년간 지켰습니다. 임원진도 자연스럽게 아침 일찍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는 정시에 시작하고 정시에 끝났습니다. 불필요한 야근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고 이직률은 업계 평균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정신수가제의 실제 작동 원리입니다. 명심보감의 천리와 개성 사상은 현대 조직 심리학의 핵심 개념들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조직 행동론에서 말하는 윤리적 리더십은 천리 사상과 같은 맥락입니다. 단기 성과보다 장기 원칙을 중시하고 개인 이익보다 조직 전체를 생각하는 리더십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연구에 따르면 윤리적 리더십을 보이는 기업들이 10년 장기 성과에서 평균 2.5배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논어의 군자는 의를 숭상하고 소인은 이를 숭상한다라는 말씀도 같은 원리입니다. 의는 옳음의 원칙이고 이는 개인적 이익입니다. 600년 전 조선이나 지금이나 리더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맹자의 측은지심은 개성편의 감정관리와 연결됩니다. 맹자는 인간에게 4가지 선한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입니다. 이 중 수호지심은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인데 분노와는 다릅니다.
수호지심은 원칙에 근거한 정당한 감정이고, 분노는 통제되지 않은 충동적 감정입니다. 현대 감정지능 이론에서도 같은 구분을 합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표현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중시합니다. 다니엘 꼴먼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지능이 높은 관리자의 팀이 30%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지연 만족 실험도 개성편의 절제와 맥이 닿습니다. 4살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고 15분 기다리면 하나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린 아이들을 20년 후 추적했더니 SAT 점수가 평균 210점 높았고 비만율은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어릴 때의 절제 능력이 평생을 좌우했습니다. 이 모든 연구들이 600년 전 명심보감의 지혜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실천 방법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원칙 기준 3단계입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이것이 10년 후에도 옳은 일인가를 묻습니다. 내 자녀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일인가를 확인합니다. 완전히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 일인가를 점검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관리 90초 시스템입니다. 화가 나면 즉시 숫자를 1부터 90까지 센다. 그 사이 심호흡을 10번 합니다. 90초 후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인가 감정 분출인가를 자문합니다. 세 번째는 4대 욕망 모니터링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술 때문에 후회한 일이 있었는지, 돈 때문에 원칙을 굽힌 일이 있었는지, 감정 때문에 실수한 일이 있었는지 점검합니다. 네 번째는 미리 정한 경계선 지키기입니다. 이 일은 내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을 연습합니다. 다시 생각해보고 내일 답변 드리겠습니다라는 시간 확보 문장을 준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라는 한계 설정 문장을 익혀둡니다. 다섯 번째는 일일 성찰 3분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한 일 중 가장 원칙에 맞는 일 하나와 가장 부족했던 일 하나를 떠올립니다. 내일은 어떻게 개선할지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8. 리캡 앤드 예고 3분. 오늘 우리가 명심보감을 통해 확인한 것은 원칙 중심의 삶이 결국 가장 실용적이라는 진리입니다. 천리는 장기 관점의 지혜를 주었고 개성은 일상 관리의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선비들이 매일 새겨들었던 이 원칙들이 현대 직장인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좌표계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권학편과 안분편을 다룹니다. 배움에 대한 자세와 현재 상황에 만족하며 사는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평생학습 시대의 올바른 공부법과 과도한 욕심을 절제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